위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KBS 박지윤 기자인데요. 오늘 이렇게 충청권까지 멀리 찾으셨는데요. 이거 오셔서 성과는 있으셨습니까? 네. 어떤 부분을 성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침없이 지사님께서 그 좋은 말씀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아픈 거, 변해야 되는 거. 중간에 이제 좀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다시 힘을 얻고 갑니다. 너무너무 그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 비판을 좀 하고 원래 혁신이라는 고통스러운 거다. 이걸 그 초심 잃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 그러면 그 다음 단계도 좀 궁금한데요. 여기 오신 이후 다음 단계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들이 오늘 이제 올라가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오후 2시 반에 서울서 회의하는데 현충원 좀 들렀다가요. 그때 아마 좋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충청권에는 중진 의원들이 이제 많이 속해져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 유명수 의원 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진 의원이라고 하면 충청권 의원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시고 또 큰 틀 속에서 이 가시는 길이 저는 방향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중진이라 하면은 뭐 충청도 따로 있고 뭐 어디 뭐 서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당에 이런 중진들이나 아니면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어려울 때 희생과 헌신을 먼저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 부모들 어른들이 먼저 희생과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새롭게 변하는 데 있어서 또 인적 쇄신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중진들이나 아니면 좀 더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좀 우선돼야 된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또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일단 이제 회의 통해서 혁신안 기대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혁신안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5호 혁신안에 당정관계 재정립 이런 얘기도 좀 포함될까요? 우리 회의는 미리 뭘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거기서 많은 얘기들을 종합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뚜벅뚜벅 나갑니다. 나가서 여기 와서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 것은 잘하고 있다. 좀 계속 밀어붙여라. 당을 위한 거고 그 지사님이 역시 애국지사처럼 충청도 애국지사님들처럼 나라를 걱정하고 당을 걱정하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게 아마 다시 또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험지 출마 관련해서 혹시 한동훈 장관님도 험지 출마하셔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장관님, 원희룡 장관이나 우리 한 장관님께서는 스스로 좋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자체가 저희 혁신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그분을 보고 내려놓고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더욱더 좋을 일이 없겠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계속 이제 원희룡 장관님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혹시 한동훈 장관님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좀 접촉을 하시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요청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이민정책위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일은 많이 해봐서 잘 친한 사이지만 최근에는 통화나 뭐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지뉴스의 김다솜이 기자라고 하는데요. 충청권에서 중진 의원이라고 정진석 의원님이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되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공주시 유구읍에서 원희룡 장관님 직접 오셔서 사업 설명도 하시고 그 지역의 분위기를 굉장히 고조시키셨거든요. 혹시 최근에 정진석 의원님하고 같이 좀 회동을 하셨다거나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신 게 있을까요? 몇 달 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정 의원님하고요? 의원님하고 했는데 그때는 오늘 우리 혁신 내용은 하지 않았고
그냥 그 어떤 당에 대한 생각 또 나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많이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공감대는 많이 느끼셨나요? 네, 그럼요. 우리 당에 있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는데요. 뭐 당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따지는 것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바꾸자. 그리고 희생을 좀 감수를 좀 해달라.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국회의원, 정치인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우리가 한강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제 여의도의 기적을 이룰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김기현 대표님께서 본인이 지금 지역구에 똑같이 출마하시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님.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계속 나온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시사님, 마지막으로 손절 잡고 이분들 때문에 인사가 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같이 국가와 당을 위해서 같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 질문이 얘기해야 된대. 동계처럼 만나면 뭐 말 안 들면 뭐 같이 논의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았죠. 끌어안아가지고 잘 몸이 부셨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똑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런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적절치 않고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도움이 최후의 부름 결단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 고려를 하고 소위 벼랑 끝에서 서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물러나라는 얘기죠. 또 아니 그거 뭐 자세히 그거 뭐 구체적인 여러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다만 글쎄요 지금 뭐 아까 뭐 울산에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울산에 김기현 대표가 다시 뭐 출마에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표가 일단은 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모신 거 아니에요? 우리 혁신위를 구성을 하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 자기의 뜻이 반하든 아니면 뭐 자기 뜻에 맞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령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혁신위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정부에서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지지하는 그다음에 뭐 핵심적으로 막 지지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이재명이만 있고 뭐 다른 뭐 지금 대통령 뭐 후보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겠냐고요. 다만 그런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자기 위치를 판단해야 되고 그러는 거지. 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몇 분들이 그래도 지역구를 떠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앞장세우면서 지금 입장이나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제일 지금 당이 어려운 책임이 있고 이런 상황이 처해진 것은 모든 당의 구성원들의 책임이지만은 거기서 가장 정확히 더 좀 누가 더 책임 있냐 하면 당대표예요. 당대표예요. 그럼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대표가 무한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이 혁신위가 구성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강서구청장의 그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 상황 이럴 때
저 밑에 저기 실무자들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그러고 군인 스스로가 책임을 안 지는 이 자체부터 저는 불가하다.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지도자라는 것은 내 밑에 이런 직원들이나 내 밑에 사람들보다는 군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자세가 돼야 리더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아요. 저는. 그리고 좀 공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지도부에 지도부에 이렇게 좀 조언을 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둘이 만나서 국회를 풀 필요가 없지.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기 오래오래 들군다. 안녕하셨습니다.